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최근에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여자아이 100명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104.7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당 103명에서 107명이 나오면 정상 범위로 보는데요. 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딸바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나이 든 분들 중에도 딸 낳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아프거나 힘들면 솔직히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잘 보살핀다고 하죠. 그렇죠. 그 옛날 관념을 따라 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정서적으로는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도 다 딸 낳으려고 해요. 그렇죠. 네, 아들 못 낳아서 서름 받았다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많잖아요. 예. 그 세상이 정말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남아선호 사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남아선호 사상?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농사짓고 이래 몸을 쓰는 일이 많았으니까 네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 아들이 선호되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남아선호가 본격화된 시기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선명해지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종갓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계 중심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이 종손 큰집 같은 개념은 특정 시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손 개념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어요? 17세기 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계 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우선 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 딸, 마지, 막내 이렇게 비교적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인데요.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18세기에 들어서서는 이게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재산 상속에 아들, 딸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보면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면서 지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하나에 딸이 셋이면요. 올해는 아들, 내년에는 첫째 딸, 그 다음엔 둘째 딸이 지낸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거 조선시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를 두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던 걸 원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고요. 네. 보편적으로 인구의 변화가 있으면 상속 제도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바로 그런 보편적인 변화의 시대에 장자를 아들 마지를 중심으로 한 세습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굳이 장자의 남아선호였을까 하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학의 유교의 영향입니다. 공자의 시대가 부계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그대로 이제 전해진 것이죠. 유학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또 나름의 융통을 부렸습니다. 원본 그대로 판박이로 실천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부계 사회의 요소들이 나와도 적절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사족을 달면 우리나라는 과거는 부계도 모계도 아닌 적절한 균형을 갖춘 그런 문화였습니다. 참 좋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모습은 17세기 후반 이후에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조선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한국이 이 모계 사회는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17세기 이전에는요 여성이 좀 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왕건은 또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했잖아요. 이 조선 시대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중종 임금 때 그러니까 1517년 12월에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심각한 회의였어요. 네. 임금이 부부 사이에 구타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예, 남편이 맞았습니다. 진짜? 신하의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매 맞는 남자들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일이옵니다. 진짜 의외인데요? 이 구전설화 중에 성격이 괄괄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날 밤 전에 수수바떡을 조물럭조물럭 만집니다. 그럼 이게 좀 이문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날 밤에 신부가 고온히 잠든 틈을 타서
이불 속에 이걸 싹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급히 깨웁니다.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인, 아무리 권해도 그렇지 첫날 밤에 어떻게 똥을 쌀 수가 있어? 어머 세상에. 아니 신부는 진짜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괄괄한 신부와 평생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오. 그런데 70세쯤 되어서 머리가 허옇게 된 다음에 아내한테 그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한데요. 남편은 수염이 뽑혔습니다. 그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아. 근데 이 이야기에는요, 논어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하는 훈계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통념으로 억압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이 여성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아마 17세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 내내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 오히려 남녀가 평등했던 시기가 더 길었네요. 남아선호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닌 만큼 과거에 대한 집착 좀 모두 버리고 남녀가 조화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재밌었고요. 오늘의 추천곡 어떤 곡 선곡해 오셨어요? 나훈아 씨가 부른 최진사댁 셋째 딸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 딸이 주인공인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신도 나고요. 딸들의 전성시대를 축하하는 곡으로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나훈아의 최진사댁 셋째 딸 곧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